가족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제 결혼식 날 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럴 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드레스 갈아입고 뒷문으로 도망쳐. 제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은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하잖아요. 수많은 날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기대로 가득했던 시간들 끝에 저 서연은 마침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식장으로 들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미소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제 남편이 된 그 사람, 민준 씨는 대형 건설사의 지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다니던 회사와 민준 씨 회사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만났죠. 민준 씨에 대한 첫 신상은 성숙하고 차분하며 신사다운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약 1년간의 만남 끝에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방의 가난한 집딸이었던 제가 그저 성공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 이제 딸 인생은 평탄할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저 또한 바로 오늘 밤,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은 대부분 민준 씨 집안의 지인들이나 사업 파트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입이 아플 정도로 미소 짓고 수없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파티 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은 늘 차가웠고 마치 제가 그분 아들 곁에 설 자격이 없는 외부인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할 때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여 할 뿐 그 옅은 미소에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아님은 아들이 자신의 오랜 친구 딸과 결혼하기를 바라셨다는 걸로 부유하고 집안끼리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상대 말이죠. 평범한 회사원이자 집안 출신인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민준 씨는 저택 3층에 화려하게 꾸며진 신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매 커피 향기가 가득한 방, 부드러운 조명이 얇은 커튼에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설렘과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침대 쪽으로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얼핏 봐도 이럴 거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나지만 긴장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 챙겨서 뒷문으로 나가. 내가 예전 내 자취방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놨어.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바로 가. 최대한 빨리. 저는 정신이 먹겠습니다.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떨리게 할 만큼 진지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제가 가야 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제발 오늘 밤만 내 말대로 해줘. 내일 내가 전부 설명할게. 저는 그의 눈에서 또렷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강인한 남자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두려움이었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누가 협박이라도 하는 거에 아니면 우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고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가지 않으면 위험해져. 오늘 밤 너를 여기 둘 순 없어. 그가 침대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을 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미리 준비해둔 돈이야. 이걸 가지고 나가서 광수라는 기사님 택시를 불러. 내가 이미 번호 문자로 보냈어. 뒤쪽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고는 그는 일어나 옷장으로 가더니 심플한 베이지 원피스를 꺼내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어. 눈에 띄지 않을수록 좋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갈아입고 범죄자처럼 뒷문으로 도망치라고 하다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가 어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래층에서 정리하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희미한 웃음소리가 맴돌았지만 방 안에는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예요? 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그는 저를 힘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해. 서연아, 제발 날 믿어줘. 더 묻고 싶었지만 그는 저를 놓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문 쪽을 향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둘러. 그들이 곧 올라올 거야. 그들 일하니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제 손을 잡고 집 뒤편으로 이끌었습니다. 조명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고 삭막한 복도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돈다발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뒷문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문을 살짝 열어 주위를 살핀 뒤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가, 서연아. 모든 게 끝나면 내가 찾아갈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뼘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심플한 원피스, 차림의 거대한 두려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뒤돌아 불이 켜진 저택을 바라보며 마음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잠시 후 안들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골목 입구로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찬대가 멈춰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연 씨, 맞죠? 김민준 씨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시간이 없어요. 차에 오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가 움직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집안에 불이 꺼지고 몇 그림자가 빠르게 계단을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며 꿈 같았던 제 결혼 생활이 어쩌면 악몽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는 텅 빈 도로를 질주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죠. 운전하는 남자는 여전히 침묵했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의 차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에 간헐적인 빛과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 씨와는 얼마나 아셨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맷 백미러로 저를 힐끗본 뒤 짧게 답했습니다. 모지 마십시오. 민준 씨가 아가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소식이 있으면 그분이 직접 전화할 겁니다. 저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전한 곳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외신온 첫날 밤에 제 남편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길은 점점 도심에서 멀어졌고 양옆으로는 어두운 들판과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익숙한 것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세계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듯한 느낌이 끔찍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축복받는 신부였는데 지금은 낯선 차에 앉아 제가 막 면으로 들어간 집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꽃만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알려주세요. 민준 씨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누가 그를 해치려는 건가요? 운전기사는 여전히 차분한 톤을 유지했지만 그 속에서 힘이 한 걱정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아가씨가 모르길 원했지만 제 생각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떤 무리에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과 관련된 겁니다. 그들이 아가씨를 해쳐서 민준 씨에게 서류에 설명하도록 압박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몇 주 전부터 민준 씨가 유난히 바빠 보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올렸고 밤마다 갑작스러운 회의에 참석했죠. 제가 물으면 그는 그저 큰 프로젝트 때문이니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그는 지금 안전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아가씨를 먼저 챙기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남아서 해결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던 것은 배신이나 거짓 때문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그를 의심하고 상처받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차가 어느 외곽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민준 씨, 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제가 더 물어볼 틈도 없이 그는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앞에는 낡고 소박한 단층집이 있었고 창문에서 노란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 서울 때 마음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맞지? 들어와요. 무서워하지 말고 민준이가 전화해서 다 얘기해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은은한 보리차 향기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즉 김이모님은 저를 앉히 따뜻한 물 한 잔을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민준이는 괜찮을 거야. 그 애는 계산이 빠른 아이니까 그냥 당신이 휘말릴까봐 걱정하는 거지. 저는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인자한 얼굴과
부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모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불법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자들이야. 사채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며칠 전부터 민준이를 미행했대. 오늘은 결혼식이라 설마 무슨 짓을 할까 했는데 집까지 쳐들어온 거야. 당신을 납치해서 협박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분명해졌지만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모습 뒤에는 말 못할 걱정을 짊어지고 버텨온 긴 날들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 몇 주간의 작은 디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웃음이 줄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으며 제가 다가가자 급하게 메시지를 삭제하던 모습까지 저는 결혼 후에 그가 변했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김이모님은 물을 더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내면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시댁에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조용해지면 민준이가 데리고 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겼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이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모르실걸. 그리고 그분은 까다로운 분이라 바로 이해해 주실 거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시험 언니를 만난 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민준 씨와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모르시 꿀턴 민준 씨의 모습, 간절한 눈빛 침대 위에 돈을 올려놓던 떨리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그를 덕과 가나주며 믿는다고 말해줄 걸.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어디에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너무 작아서 귀를 바삭대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걱정나. 하지만 며칠 동안은 연락 못할 수도 있어. 누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서쪽 하늘을 봐. 나도 그쪽을 보고 있을게. 어디에 있던 난 항상 내 곁에 있어. 알았지?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던 날이 흘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대로 화려한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소박한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희미 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마 앞 야자수 사이로 바람이 부렸습니다. 모든 것이 기미할 정도로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이면 것이 괜찮아지기를 바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아침 제가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모님이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김영숙 시댁 맞습니까? 이설연 씨, 여기 계시죠?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 이모님 서둘러 나오며 조심스럽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죠?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내 이모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글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붉은 도장이 찍힌 것을 보니 수사기관의 증명서 같았습니다. 그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평건설 지사장 김민준 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이설연 씨 남편 맞죠? 이설연 씨 여기 있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조여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들이 정말 공권력인지 아니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 위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이모님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라니요. 여기는 저 혼자 삽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남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어젯밤 민준 씨 차가 여기서 거의 30분간 멈춰 있었습니다. 이 웃집 CCTV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혔는데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김 이모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CCTV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는 사람이 잠시 들렸나 보죠. 말씀하신 김민준 씨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차에 대한 것까지 알고 있다니 그건 민준 씨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어디선가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 그가 걱정되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검은 정장의 남자는 피시고 섰습니다. 좋습니다. 이설연 씨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연락하라고 전해주시죠. 만약 계속 숨겨주신다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 밖에서 있던 두 남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집 앞에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이모님이 문을 닫고 돌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놈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누구에게도 전화해서도 안 되고 낯선 사람이 오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워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왜 민준 씨를 범죄자처럼 쫓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김이모님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마시고 진정해.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야. 민준이는 착한 아이지만 누군가에게 모함당한 게 분명해. 저는 이모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계속 침묵만 지켰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요. 그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가요? 이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어릴 때부터 봐서 자라라 한 가지만 기억해. 그 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만약 너에게 도망치라고 했다면 그건 자기 몸으로 너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젯밤 그가 간청했을 때 온전히 믿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모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고 자신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얇은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고 처마미 야자수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와 처음 만났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온화하게 웃었고 장난을 쳤으며 저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강한 척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겉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였지만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설연 씨 맞습니까? 남편을 만나고 싶겠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민준 씨는 어디에 있나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오늘 오후 3시 성공원 맞은편 카페로 오세요. 혼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함정일까? 이모님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문을 열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민준 씨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성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가지 않으면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갈등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리고 저는 옷을 걸치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차소리만 들렸습니다. 택시를 잡는 내내 그리고 카페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분 1초가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찾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목적미기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나무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 오렌지 주스에는 아직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반짝이는 비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1.58분 1분 후 모니어 열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 크고 마른 체형의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연 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민준 씨 친구입니다. 그가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겠던데요. 정말이에요. 민준 씨는요? 어디 있어요? 그는 제 키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 녹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준 씨의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만약에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야. 놀라지 마. 난 지금 어떤 서류를 넘기라는 협박 때문에 붙잡혀 있어. 하지만 넘겨줄 수 없어. 그렇게 되면 회사 전체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날 믿어줘. 꼭 돌아갈게. 약속해.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이 손등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메모리 카드를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잘 간수하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됩니다. 누가 묻거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가 탈출한 후에 당신을 찾을 겁니다. 그는 제 손에 손톱만한 작은 메모리 카드를 쥐어주고는 일어나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지 깨닫고 두려웠습니다. 그를 불러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손안에 카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이모님 댁 뒷문을 막 열었을 때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이모님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 갔었어? 그놈들이 또 너를 찾아왔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메모리 카드가 떨어져 타일 바닥 위로 툭 하고 건조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저는 방금 떨어진 메모리 카드를 주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두려움에 손이 떨렸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10명은 되는 듯 욕중하고 다급했습니다. 김 이모님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저를 뒤로 끌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빨리 놈들이 골목 전체를 포위했어. 아무는 잠갔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거야. 저는 이모님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를 떠난 지 불과 시간 만에 모든 것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부어 뒤편 쌀자루와 낡은 NB들이 쌓여있는 작은 창고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있어야 해. 절대 나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안에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안쪽의 작은 틈으로 낯선 남자 몇몇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의 차갑고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숙 씨 오래 힘들게 하지 마시죠. 이 서연 씨를 내놓으세요. 일이 끝나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너 김이모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긴 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려거든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불법입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법이라 경찰이 그 여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여자는 안편이 우리가 가지면 안 될 걸 훔쳐갔어. 지금은 그 여자가 그걸 가지고 있고 내놓도 않으면 이 집 전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 제 손에 있는 이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네, 다른 남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말이 낫네. 뒤져 저는 그들이 흩어지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타일 바닥을 밝은 빛을 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가 숨어있는 창고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에서는 땀이나 도로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물건들이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이모님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집 꼬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똑똑 들렸습니다. 찾아 이 집 어딘가에 있어. 김영숙 씨 어디에 숨겼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숨을 부며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후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하자. 여기 없는 것 같아. 도망쳤나 봐. 발소리가 멀어지고 철문이 꽝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움직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모님의 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달려나갔습니다. 이모님이 뼈를 감싸주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깨진 차주전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모님, 저는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너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네가 무서운 게 중요하지. 정말 악랄한 놈들이지만 아직 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이모님을 끌어안고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여인의 사랑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피줄보다 더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넌 여기서 떠나야 해. 그놈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카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어쩌면 그게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린 원인일지도 몰라. 저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하지만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그들이 다우추 찾아다닐 텐데. 이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강원도에 아는 사람이 있어. 민준이 대학 동창인데 예전에 민준이 아버지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지. 아마 널 도와줄 거야. 내일 아침에 내가 그분에게 전화할게. 넌 거기서 얼마간 숨어진 애야 해. 이모님,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저를 감싸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속삭였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씨가 돌아오면 꼭 다시 찾아볼게요. 이모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위기를 잘 넘기기만 바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밤바람에 섞여 들여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카드를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달빛이 제 차갑고 외로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준이 씨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깊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사하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오후에 그 친구가 작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짧은 메모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강원도에 있는 최 선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줘. 난 널 믿어. 저는 그 메시지를 잊어버릴까봐 10번도 더 잃었습니다. 최 선생, 아마 이모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친구일 겁니다. 어쩌면 운명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다음날 아침 햇살이 막 빛을 시작했을 때 김 이모님, 저는 최상호 민준이 친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시죠. 제가 안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준이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해주더군요.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옷소매를 꽉 쥐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쪽 사람들이 이미 어기까지 와 있다군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위험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덕 중턱에 있는 작은 목조주택에서
지냈습니다. 지붕 위로 부는 바람 소리에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꺼내 최 선생이 빌려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낯선 파일, 숫자들과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들 사이에는 비디오 클립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고익을 민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논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왜 도망쳐야 했는지, 왜 저에게 떠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주고 있었고, 이제 제가 그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집 위로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개가 칠 때마다 거울에 비신 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대한 얼굴, 걱정스러운 눈빛, 하지만 단단한 의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 난 당신을 믿어요.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걸 지킬 거예요. 빗소리 속에서 제 심장이 더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조용한 약속과 도 같았습니다. 강원도의 밤은 살을 내는 듯 추웠고 안개 자욱했습니다. 처맘인 노란 등불은 내리는 이슬비를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깜짝 놀라바들 쳐다보며 누군가 거기 서서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선생의 목조 주택은 언덕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위는 깊고 어두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화롭지만 밤이 되면 작은 일하다가 귀를 잃어서요. 저는 최 선생의 당부를 떠올리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얇은 비옷을 입고 머리는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더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아 계세요. 물 갖다 드릴게요. 여자는 물잔을 받아 몇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가 완전히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설연 씨 정말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려놓은 물잔이 테이블 위에서 탁합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요. 도망치려 할 때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희우님 댁에 찾아왔던 그 검은 정정의 남자였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여자는 비웃었습니다. 우린 당신이 가진 것만 필요해. 그걸 내놓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저는 떨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김민준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만약 당신 남편 시체가 호수에서 떠오르는 꼴을 놓고 싶지 않다면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 빨리 결정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대 누구에게도 넘겨주면 안 돼 라고 했던 민준 씨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을 약하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이 집 최 선생님 택이고 그분은 지금 안 계세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여자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할 때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산 중에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여자를 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철수에 누가 오고 있어 그들은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됐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냈구나. 순찰차가 지나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이곳을 떠나야 해. 최대한 빨리 나오. 저는 그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서울에 아는 기자가 있네. 만약 우리가 증거를 그 사람에게 가져가면 그가 공론할 거야. 그때가 되면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겠지.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서울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을 끝낼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꼬리며 처마 밑에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를 위해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위해 저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제가 모든 것을 밝힐게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와 저를 보며 미소 질 거라고 믿어요. 어디선가 비바람과 기나긴 밤 속에서 그 역시 지금 저처럼 저를 생각하고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결국 꺼지지 않을 믿음과 사랑으로 다음 날 아침 강원도의 하늘은 흐렸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최 선생은 짐을 간소하게 꼬리라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천으로 여러 겹 싸서 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지냈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해차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아직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섰을 때 안개가 나무숲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숨 쉴 때마다 타고 들어 정신을 조금 더 맑게 해주잖아. 최 선생이 제게 털모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가자 서연아. 서울로 가야만 다 것을 끝낼 기회가 있어. 하음 버스가 터미를 떠날 때 하늘은 여전히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민준 씨를 위한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곳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최 선생은 제 옆에 앉아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모든 것이 밝혀지면 민준 씨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고개를 돌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이 공개되면 그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걸세.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으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을 삼켰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 들어서 쓸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인파, 백백한 차량들 요란한 경적 소리가 저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최 선생은 택시를 잡아 저를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가 가장 신뢰하는 강지온 기자의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애 선생님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서연 씨, 민준이 아내 일세, 그리고 이쪽은 강 기자님. 작년에 공사장 사고 때 민준이를 도와줬던 분이지. 강 기자 저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용감한 치구지만 너무 무모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단지 옳을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숨어 있고 제가 그를 대신해서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카드를 보여주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선생은 옆에 앉아 누가 엿투를까 경계하듯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강 기자는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수많은 계약서, 송금 내역, 사진, 그리고 대화 녹음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일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일은 다 끝났어. 민준이 서명만 받으면 돼. 싱가포르로 돈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강 기자는 미가 찌푸리며 파일을 대감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증거로군. 여기 언급된 이름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부사장뿐만 아니라 시청의 고위 간부 이름까지 있어. 이걸 공개하면 당신과 민준군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저는 심장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까지 연루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 선생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민준이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찰 걸세. 강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사와 준비를 하겠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열어보시. 배고파하여 서연 씨 며칠간 여기서 지내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저는 건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의 방에 누워 발코니 밖으로 후득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후로 이렇게 집이 그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고 집불 연기가 나던 작은 부엌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서툴게 밥을 태웠을 때 놀리며 어떤 민준이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작은 집을 짓고 아침에는 꽃을 심고 저녁에는 음악을 듣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꿈은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결혼식 전날 민준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믿어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눈가를 적셨습니다. 자정 무렵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는 매우 가벼웠지만
최 선생이나 강 기자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올의 야구 모자를 쓴 남자의 그림자가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강 기자의 책상으로 다가가 뒤지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셉니다. 안으로 물러나 떨리는 손으로 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강 기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부딪히는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뛰어내려갔습니다. 강 기자가 침입자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고 최 선생이 막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몸부림치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 기자는 땀에 젖은 채 헐떡이었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우리가 증거를 가졌다는 걸 알아챘군. 최 선생이 문을 굳게 잠그고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내일 아침 바로 옮겨야 하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쳐야 해요? 언제쯤 민준 씨가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드러나면 모두가 이해해 줄 걸세. 하지만 그 길은 짧지 않아. 서연아, 다음 날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올 때 강 기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 군이 전화를 했어.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아내 서연 씨에게 걱정 말라고 전해달라고. 며칠 안에 서울로 올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선생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보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친구야. 강 기자가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표정은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그러더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은 없던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인물이 있다고. 서연 씨 가족 한 사람이라고. 저는 온 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 가족이요. 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군 말로는 모든 것이 당신 시어머니가 그 그룹의 파트너와 맺은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손금 명단에 그분 이름이 있어. 민준이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숨기려고 했었대.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면 계속 고기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은 저를 싫어하셨지만 그런 짓을 분이 아니에요. 난 최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한 법이야. 서연아. 하지만 마주에어만 내 남편을 구할 수 있어. 저는 주저앉아 비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격렬의 눈빛으로 보던 그 여인이 이제는 민준 씨를 위험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이라니. 착각이길 바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진실의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 안에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목맨 숨결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게 민준 씨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 세상 전체와 맞서야 한다 해도 저는 할 거예요. 강 기자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가족 중 한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시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 옅은 미소. 저와 대화할 때마다 격렬히 섞여 있던 그 시선.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내목했어도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민준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길로 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최 선생이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 만약 정말 그분이 연루되었다면 민준이가 가진 계약서에 분명 흔적이 남아 있을 걸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 차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계약서 7폴더 안에 서울납작투자 내부용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글자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발주처 화평건설 대표 김민준 합작투자사 동아투자 박혜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혜진은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비구 항목이 있었습니다. 작은 보증 추천인 박혜진 지사장 묻힌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강 기자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들 명의를 이용해서 작은 세탁 프로젝트에 보증을 섞은 민준이 그걸 발견하자 더 깊이 연루되면서 위선의 비호를 요청해야 했던 거고, 이제야 그들이 왜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네. 최 선생은 슬픈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비극이 녹은 어머니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아내는 그 뒤 감당을 하고 있으니 저는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신혼 첫날 밤의 광경절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축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는 이 결혼을 장애물로 여겼던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맨소리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야겠어요. 직접 그분의 입으로 듣고 싶어요. 레스, 강 기자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오, 서연 씨. 지금 그분은 그무리와 협력하고 있어. 당신이 아직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민준 씨는 영원히 배신자로 남게 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최 선생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결심했다면 우리가 돕겠네. 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야 해. 박 여사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달세. 그날 오후 강 기자는 경제범죄수사팀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박 여사에게 장부 감사를 핑계로 거짓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제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회사의 전직 회계 담당자 역할을 맡아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가 강남의 저택에 있다는 말을 듣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제 시댁이었고 결혼 후 온갖 숨을 겪으며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진실을 찾는 사랑으로서 저녁에 저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강 기자는 제게 작은 녹음기를 주며 당부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묘하게 질문해서 스스로 말하게 만드시오. 그녀의 자백한 마디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녹음기를 제 키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음은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이르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제 숨소리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최 선생이 차를 몰아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막 잠에서 깨어난 도시는 아직 안개에 젖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저택 문 앞에 멈췄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곳은 한때 집이었지만 이제는 잔인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문이 열리고
예전 가사도우미 가절을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전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최 선생님과 함께 어머님을 뵐 일이 있어서 왔어요. 가사도우미는 잠이 당황하더니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엄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또아온 낯으로 이 집에 발을 들여. 저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단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한때 이 집 식구였다고 믿어주신다면 제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식구 네가 우리 집안에 먹칠한 것만으로도 부족했나. 제 옆에 서 있던 최 선생이 나섰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는 여사님께서 동아투자에 작은 보증을 서실 때 선명하셨던 계약건에 대해 확인쳐 왔습니다. 내부적인 일인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나에게 그런 걸 묻지? 난 아무 관련 없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녹음기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어머님 성함이 있어요. 민준 씨의 보증인 자격으로 선명하셨잖아요. 관련이 없으시다면 왜 어머님 선명이 있는 거죠?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의 민준이가 시키더냐. 저는 걸음 다가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전 단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민준 씨는 쫓기고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은 누구를 구하려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살짝 떨리니 이내 비우셨습니다. 누구를 바로 이 집안을 구하려고 그랬지. 네가 지금 내가 안전히 자리가 쉽게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선명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 집안 전체를 파멸시켰을 거야. 넌 아무것도 몰라. 서연아, 너와 그 애가 꿈꾸는 정이라는 건 책 속에 나 존재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너무 멍청해. 자기가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알지. 자기 머리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난 단지 그 애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듣지를 않았어. 이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킨다고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있었습니다. 때로는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야 하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돌아서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똑똑하다면 입 다물. 네가 이를 키울수록 그 애는 살아남지 못해.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섰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선생이 뒤따라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저렇게 울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길로 접어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던 걸 얻었어. 서연아, 그녀가 한 모든 말이 녹음되었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민준 씨가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밝혀져야만 해요.
돌아오는 길에 강 기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선생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방금 체포됐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조용한 차 안에서 닦아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 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안개에 덮인 듯 흐릿해졌습니다. 최 선생이 계속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고 목맨 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민준 씨가 어디서 왜 체포된 거죠? 최 선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통했습니다. 횡령 및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씌웠네. 경제팀에서 조사를 위해 구금한다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누군가 그의 입을 막으려는 거지. 온몸 차갑게 식음이 떨려왔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이 일의 배후에 있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선생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하지만 이제 그분도 주도권이 없을걸. 새 더 큰 세력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어. 이제 남은 방법은 증거를 공개하는 것뿐이야.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 저를 작은 아내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것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분노와 치밀었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부신 햇살이 가로수를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그들이 민준 씨를 잡았다면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그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여론이 움직여야만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걸. 새 침묵하면 민준이는 죄를 뒤집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 강 기자와 저는 손을 꽉 쥐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그를 묻어버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최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강 기자와 상의해보겠네. 지금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대형 언론사에 보내고 동시에 몇부터 백업해둘 걸세. 서연아, 이제 네가 그들이 찾는 유일한 목표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해야 하네. 그날 오후 저는 최 선생, 강 기자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책상, 불빛이 두꺼운 서류, 뭉치 비추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가 타닥거렸고 데이터 파일들이 하나씩 백업되었습니다. 저는 화면 위로 지나가는 글자들을 보며 제 심장이 그 글자들과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강 기자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신뢰하는 동료 2명에게 보낼 겁니다. 한 명은 서울 본사에, 다른 한 명은 방송국에 있습니다.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막을 틈도 없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강 기자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미면을 찌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오서 작고 떨리는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민준이 엄마 혜진입니다. 제발 서연이 좀 바꿔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강 기자는 저를 보며 손짓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치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리니 민준이는 잘못 없어. 날 믿어다오. 내가 그 애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하지만 모든 게 내 손을 떠나버렸어. 지금 그들이 너를 찾고 있어. 도망쳐 서연아.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민준 씨를 읽히신다면 그가 무죄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넌 그들이 누군지 몰라.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람 하나 없애버릴 수 있는 자들이야. 전 침묵했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냉정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떨면서 저에게 도망치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손에 준 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지 않으면 민준 씨가 죽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손은 여전히 메모리 카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생명줄인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 위로 후득 떨어지는 소리가 운명의 노크처럼 들렸습니다. 강 기자와 최 선생은 밤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두 남자를 보며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8시에 행동을 개시할 겁니다. 방송국 기자와 약속을 잡아두었소. 뉴스가 나가면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차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강 기자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왔어. 최 선생이 저를 뒤로 급히 밀며 말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가지고 뒷문으로 뛰어 우리 시간을 벌게. 저는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두 분은요? 강 기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어했습니다. 우린 평생 정령과 실현되는 걸 보기 위해 살아왔어. 가 서연아 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돌아서서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앞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려와 봤습니다.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꺾고 아직 한산한 새벽 시장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제키 주머니 속 작은 메모리 카드는 마치 제 심장을 태우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이 차고 손이 떨리며 멈춰서 쓸 때 전 이미 도심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한 가게 앞 계단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전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전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채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